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혁신의 첫 단초입니다. 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 희생이 되고 희생에 관한 국민의 보답이 있을 거리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이제 험지 출마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좀 봤을 때 이 장관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좀 위협적인 선택이다, 충분히 공감할 만한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국무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장관이다라는 부분을 좀 넘어서서요.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는 또 차기 대권 주자로도 오르내릴 수 있는 또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험지 출마를 하겠다라는 메시지 자체는 당연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반길 만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만 그 원희룡 장관의 험지 출마론이 국민들께 감동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혁신위원회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기득권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당내에 있는 여러 기득권 세력들의 응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희룡 장관도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올 것이고 본인의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메시지가 현실화돼서 당 내에서 뭔가 울림이 있기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혁신위원회가 지금 갈등 구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기득권 세력들이 과연 혁신안, 그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는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이 원장관이 인천 계양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역구로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위협적인 후보로 보십니까? 글쎄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원희룡 장관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로 본인에겐 마치 꽃놀이패처럼 이 개항을 출마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직 공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항을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자마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 나가서 굉장히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본인의 몸값 올리기에는 좀 성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원희룡 장관 개인에 대한 이익인 것으로 보이고 이게 과연 당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이 어떤 험지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내걸고 있는 중진들의 험지 출마 또는 기득권들의 내려놓기 이런 것들이 없는 한,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양평 고속도로 국면에서 보여줬던 백지화라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장관이 보는 것처럼 마냥 좋은 카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편 불출마,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는 보란 듯이 본인의 지역구인 울산을 찾아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알려드리고 살짝 하려고 했는데 온 신문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역할을 지역 국회의원이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이 잘 살게 된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해야 될 신분이 저에게 주어져 있어서 제가 또 열심히 잘 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정보고회 하면 지역구 구민한테 올 한 해 내가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김기현 대표 다음에도 울산 출마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시점이 좀 미묘하죠.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김기현 대표는 울산의 지역구를 둔 한 명의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보다는 당대표로서 더 많은 국민과 어떤 이제 지지자들이 활동을 지켜봤었는데 오히려 지금 혁신을 좀 해야 된다. 중진들이 좀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험진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돌연 이게 지역구에 가서 의정보고회를 하겠다 하니까 혹시 김기현 대표마저도 혁신을 거부하고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 논란을 어떤 좀 야기시킨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인요한 혁신위가 요구하는 것을 그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혁신의 어떤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이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기현 대표의 거취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당 대표부터 보란 듯이 지역구를 찾아서 재출마 관련 발언을 하니까 이 혁신위원들 사퇴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혁신위원들은 왜 사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마 이제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첫째는 이제 김경진 그 위원 발언이 아마 이제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는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큰 반발은 혁신위 안건 중에 1호 안건 있죠. 이준석, 홍준표 사면해라. 이것만 받아두고 2호부터는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다. 네. 특히 험지에 나가라. 이런 데 희생하라. 이 요구에 대해서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대표 아무도 지금 이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최후 통첩을 날린 게 아닌가 이래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김기현 대표 공천권도 가지고 대표직도 하고 배지도 달고 모든 걸 이렇게 다 가지고 오려면 다 잃습니다. 지금 혁신위와 김기현 체제는 운명 공동체예요. 이 말은 혁신위가 최후 통첩했죠. 만약에 혁신위가 조기에 종료되거나 와야 되면 김기현 대표 체제 절대 못 갑니다. 네. 같이 무너지는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김기현 대표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희생하겠다. 예를 들어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김기현 체제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배지 욕심 모든 걸 다 욕심내면 혁신위가 조기 종료되고 그럼 이게 지도부도 와야 되고 그럼 이게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원희룡 장관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나는 것도 좀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치를 것 같다라면 오히려 김기현, 인요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당을 더 혁신할 것인가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로 가고 새로 당에 오거나 또는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나다 보니 혹시라도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로 총선을 치르려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표출한 것 같고요.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김기현 체제가 무너졌을 때 자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인요한 위원장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과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권 내에는 총선을 앞두고 권력 지각 변동이 상당히 좀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이 지도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 체제를 세울 만한 힘이 있는 겁니까? 인요한 혁신위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임명을 한 체제이기 때문에 혁신안을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여당, 특히 국민의힘이 원내 일당이 되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기현 지도체제로는 어렵겠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서 새로운 청년 세대와 또는 다양한 어떤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이런 혁신안을 만약에 마지막 혁신안으로 제시를 한다면 네.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것을 추인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요한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을 더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혁신안을 내놓았을 때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이것은 이 여권 내의 어떤 그 권력 지각 변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 지난주에 방송을 했을 때는 김기현 대표가 결국 혁신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하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일단은 혁신위원 3명이 사퇴설이 좀 돌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정욱 변호사가 생각에는 다음 주나 그럼 그 다음 주나 김기현 대표의 좀 전향적인 좀 자세가 좀 나올까요?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 이제 본인도 정식 제안이 오면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당대표직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울산에 출마해서 배지도 달고 이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저는요 김기현 대표가 희생을 하면 이 말은 이제 불출마나 희생을 하면 대표직은 유지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아마 이게 일반적인 여론일 겁니다. 따라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저는 아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최후 통첩에 갔잖아요. 근데 본인이 끝까지 저는 울산 출마를 고집하면 완전 파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혁신위도 종료하고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불출마나 희생을 하면 김기현 체제는 저는 가야 된다. 그때는 비대위가 아니고 유죄주의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인요한 위원장은 이 시간 문제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당과 국가를 위해서 애국자가 나오고 희생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저는. 네, 지금 시간 문제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자신감의 이 배후에는 대통령실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구정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이 성공하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에는 혁신위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 또 용산 대통령실에도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이른바 윤핵관 몇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티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먼저 희생한 사람에게는 그 희생에 따른 보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박성민 전 최고위원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 지금 현재 어쨌거나 지금 중진들이 뭐 결단을 요구했지만 결단하지 않고 뭔가 선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좀 장기화되면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좀 환영할 일이라고 좀 보이시나요?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하세요? 뭐 남의 이제 혁신이 얘기니까 뭐 구체적으로 왈가왈부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위 말해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요지부동하게 되면 인요한 혁신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기 해체 얘기 나왔지만 결국엔 본인들이 스스로 해체하겠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때 마지막 혁신안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청산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는 만약에 혁신안을 내놓게 된다면 그 파장은 결국에 내부에서 인요한 대 김기현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정말 절박하게 수도권 선거를 뛰고 있는 당협위원장들과 친윤 주류 세력, 영남 TK 세력들 이런 분들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굉장한 좀 전쟁 같은 혈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일 거고요. 그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됐을 때 총선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당은 반드시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의정부교회 하면서 본인의 건재함을 알릴 때가 아니라 사실은 이 당내 혁신의 리스크를 좀 수습해야 되는 국면인 거예요. 네. 이 리스크를 수습하려면 시간을 더 달라라고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부터 먼저 험지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줘야만 아마 혁신위원들도 이 분노하는 지점들을 좀 삭힐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에 자기 자리 지키기에 좀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당내에서는 김기현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전국을 다니는 행보를 보면서 사실상 이 선거를 이끄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비대위 체제 말고 한 장관이 선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지 않고 선대위 체제로 분위기 전환을 깨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도 이제 가능하면 김기현 대표가 희생을 하고 그다음에 김기현 체제로 가는 게 좋아요. 네. 굳이 비대위 체제는 그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그 김기현 대표 희생을 전제로 김기현 체제로 간다면 그러면 이게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겠죠. 네. 그때 저는 가장 1순위가 한동훈이다. 그다음이 원희룡입니다. 결국 한동훈, 원희룡 투톱으로 가고 거기에 이제 김기현 대표도 공동위원장이 되고 또 이제 여성으로서는 나경원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전국구 스타입니다. 인요한 위원장도 혁신이 끝나면 집에 갈 게 아니고 뭐 본인이 굳이 배지는 안 달더라도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역할을 해주면 이렇게 다양한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선거를 지휘해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요. 지금 모든 것은 이 스케줄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상황만 놓고 보면 일단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 통과가 돼야 되고 12월 9일까지는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마감이 된 다음에 어떤 전국의 변화가 있는 것이 순리인데 지금은 모든 관심이 김기현 대표가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헌신을 하느냐, 희생을 하느냐. 너무 한 개인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듯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결단을 하고 싶어도 결단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늦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기국회가 끝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어떤 개각 발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권 내에서는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파국 국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준석 전 대표 소식 잠깐 좀 짚어볼까요? 그 천하용인 멤버들과 오늘 오후 2시 대구 멕시코 서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여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뭐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뭐 세불리기 논란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호불호가 갈린다고는 하지만 정말 또 이슈의 중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를 연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화제가 됐었던 게 오늘 6시에 국민 가수죠. 임영웅 씨가 또 같은 장소에서 콘서트를 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의 네티즌들이 이준석 전 대표가 임영웅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 많이 오실 테니까요. 그분들을 가지고 뭔가 좀 쇠가 더 많은 것처럼 또 부풀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에서 큰 행사를 열 때는 사실 저 엑스코라는 장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임영웅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을 보고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에 오신 분이다라고 오해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정치적 공세로 좀 지나치다라고 보이고요.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토크 콘서트를 연다라고 하고 이른바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한다라고 하니까 과연 거기에서 신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인지 또는 앞으로 또 추가적인 행보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이런 메시지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한 장관의 출마 얘기가 나오면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라든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신당론은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서 약간 좀 대체가 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안이 없다라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이런 당내 여론 또는 여당 지지층 내 여론이 높아졌겠지만 오히려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이 대안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론은 좀 잦아든 측면이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오늘 이 대구 콘서트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모양입니다. 오늘 만약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콘서트가 성황리에 치러지고 거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더 언급을 한다라면 여권 분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국면이 선거 구도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겠지만 만약 이준석 전 대표의 콘서트가 예상외로 흥행에 좀 실패한다 그렇다면 이준석발 신당론은 약간 그 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그 원희룡 이 투톱 체제로 총선을 얼마든지 치를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비등해지면 이준석 신당론은 좀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콘서트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력을 또는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측은요. 일단은 임영웅 씨 콘서트와 일정과 장소가 겹치지 않고 이제 억지 주장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